새해가 되었다. 47이 된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또 다른 비현실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들여다보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그 시작을 알고 싶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생각으로 퉁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급적 나의 두 아이들에게 조금은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하나둘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가진 공통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시행착오를 자녀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의 부모는 어떠했나? 순간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쳤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리는데 내가 책에서 보고 주위의 부자들을 보며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른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모습이 있었지만 나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신만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있었다. 그것이 부자의 습관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런 교육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일까? 거창한 그런 교육 말고 가벼운 내용의 전달이라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내가 좀 더 수월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철저한 계획형 인간에 속하는 아버지가 의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찾아 한 해 두 해 과거로 넘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되도록 단숨에 기본적인 정리를 마치고 싶었다. 이것이 부자가 된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듬성듬성하고 불충분한 정리라고 해도 더 늦기 전에 나의 생각을 경험을 기반하여 기술하고 아버지와 직접 후문답하며 보완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의 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의 탄생을 앞당기는 것이라 판단했다. 부자로 살아가는 부모에 대한 관찰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다. 더불어 지난날 나의 부모나 나와 내 동생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자식의 도리를 깨닫게 했다. 현재 나는 IMF를 지나던 그때의 아버지 나이를 지나는 중이다. 그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생활 수준은 늘 한결같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매스컴에 나올 정도의 부자는 아니었고 지금 또한 그러하지만 나는 풍족한 고3 수험 생활을 했다. 사실 풍족했다는 것에 부연 설명은 필요할 것 같다.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아버지는 매일 잘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다. 98년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수험생이 받기엔 많은 액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대학에 진학해선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 무엇이든 내가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 시간을 투자하여 생활비나 대학 교재비로 충당하기를 기대하셨다. 학비는 지원해주시면서도 장학금을 탈 수 있길 바라셨다.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는 못했으나 칠할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다. 영어과외, 당구장, 레스토랑, 카페 주방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내 생활비 정도는 20살부터 벌기 시작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으며 다소 늦었지만 28배 첫 취업을 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던 그때 나는 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때 돈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평생 금융인으로 지금까지 현직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또한 금융인으로 살길 바랬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또한 나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함께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향하던 1996년 어느 날 할아버지처럼 세무사가 되거나 회계사가 되길 바라셨던 그 마음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방향 제시는 늘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경험을 바라셨고 의미를 찾기를 또한 기대하셨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적절한 수준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마저 가득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말이 길어졌다. 더 늦기 전에 기억 속에 있는 50억 자산가인 아버지에 대한 관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후 세부적인 내용들로 정리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 늘 그렇듯 구체적 계획 없이 무언가에 홀리듯 쓰기 시작한 글이게 혹여라도 중요한 것들이 잊힐세라 두서없이 빠르게 정리함을 감안하여 봐주시길 바란다. 품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오래 쓸 물건인 경우 한번 구매를 결정할 때 아버지는 가급적 좋은 것을 샀다. 그리고 정말 오래 사용한다. 소모품인 경우 싸고 제값을 하는 것을 선별하여 구매하고 자주 교체하기도 한다. 무엇이든 절약의 습관이 배어있지만 예외도 있었다. 가족끼리의 식사, 모임 그리고 여행에는 필요한 만큼 지출하신다. 여행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집안엔 오래된 물건이 많다. 거실의 소파, 가구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것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책장 또한 30년째 사용 중이다. TV 등 가전도 그렇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또한 최소 15년 이상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고쳐서 쓴다. 수선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고장이 나면 AS는 기본이다.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무조건 지갑을 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취미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출을 한다. 어떤 물건이든 구입 전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인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예금과 적금이다. 주식 및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나 오래 지속하지는 않으셨다. 단 수익형 부동산만큼은 예외다. 일찌감치 보유하셨고 그것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시현하셨다. 세금 등 납부해야 하는 것들을 미루지 않았다. 또한 선납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간혹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할부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 번 가입한 금융상품을 기타 여하의 이유로 갈아타거나 빈번하게 해지하지 않는다. 있는 것을 또 구매하지 않으며 대량 구매 또한 지향하는 편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며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생필품, 이를테면 휴지, 세제, 생수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정도이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모임을 이어간다. 아버지는 올해 73세가 되셨고 아직 현역에 계신다.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47의 아들로 죄송한 마음이 든다. 미리 자식들에게 큰 돈을 준 적이 없었다. 필요할 때 최소한을 준다.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예산 운영에 실패했다고 추가로 도움을 준 적 또한 없었다.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쓰셨다. 엄마는 이런 아버지를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아버지 입장에선 만드는 과정의 만족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선반을 만들고 탁자를 만들고 칸막이를 만들었다. 손재주가 원래부터 좋으셨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만들다 보니 손재주가 좋아지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였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제사를 챙겼다. 가족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하길 바라셨다. 집안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여기고 계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별개이듯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은 별개라 여긴다.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문서로 근거를 남겨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인들만 모여있는 집안의 환경 탓인지 냉정할 정도이다. 모든 거래에는 비용이 수반됨을 알게 하셨다. 적지 않은 비용이 말이다. 금액의 대소보다 의미를 중요시한다.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랑하는 법이 없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말하기보다 듣는다. 22년 된 SUV를 여전히 타고 있으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비받고 철저히 관리하신다. 한번 구매한 고가의 제품은 끝까지 사용하신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명품에 관심이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할아버지가 차시던 손목시계를 사용하신다. 소소한 취미가 있고 동물을 사랑한다. 길냥이를 집 마당에서 키우시고 집도 직접 만드셨으며 심지어 그 집안에 난방시설도 만들어주셨다. 법규를 중시 여기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경 쓰신다.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금식을 한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부부가 함께 걷는다. 주말마다 같이 외출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길 좋아하신다.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 아니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다. 기분파와는 거리가 멀다. 건강한 식사를 하거나 종종 금식하신다. 늘 청소와 정리에 진심이다. 부지런하다. 누워서 TV를 보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움직이신다. 집안에서도 늘 분주하다.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청결을 유지한다. 필요한 보험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집안의 중요한 문서들은 별도 보관하신다. 집안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지 않는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언제나 환기를 중시 여긴다. 아버지는 아들의 버릇이 안 좋아지는 것을 크게 걱정하셨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들을 얻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 매일 아침 식사를 아버지와 함께하고 출근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저녁엔 내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하길 기대하셨다. 평생 금융업에 종사하시며 계산은 늘 철저했다. 부자지간에 일일수록 더더욱 확실히 하셨다. 이런 50억 자산가 아버지 밑에서 100억 부자의 길을 걷는 중이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아버지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궁금하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귀중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혹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아들의 인생이라 여기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땐 서운하기도 하다. 40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지난 일들의 의미를 하나둘 초립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레슨을 기록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아버지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같을 이유는 없기에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나의 기록을 알려줄 참이다. 이미 12살, 10살이 된 아이들은 간단하게나마 경제교육을 받고 있으며 소비에 따르는 반대급부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둘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마 나의 부모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세대는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은행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이다. 부모가 된 지금의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결코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고 꾸준히 그것을 개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설령 그거 쉽게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해도 이제 10대 초반인 두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가치 있는 것을 쌓아가길 바란다. 책과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정신적 풍요로움과 물질적 부유함을 발견해내길 바란다. 그래서 나와 나의 부모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 운동화가 찢어질 때까지 신고 잠옷 바지가 구멍이 날 때까지 입고 있는 두 아이와 새로운 물건의 구입을 고민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나의 부모를 본다. 물건을 허투루 사지 않는 아내가 고맙다. 경력 단절을 단절하며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려는 아내가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매일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2026년을 시작해본다.